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업데이트인 다이аг노시스 오브 엔티티, 뉴럴 튜브 디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뉴럴 튜브 디펙트는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건데, 조금 업데이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엔티티의 이제 스크리닝과 진단, 그리고 이제 엔티티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엔티티를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크리닝과 다이ag노시스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엔티티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통 떠오르시는 게 어떤 식으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니오 센테시스를 통한 이제 암니오 플루이드의 알파 피토 프로테인, 그리고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같은 부분, 그리고 초음파적인 진단, 요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생각이 나실 건데,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과연 이제 유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터널실의 알파 피토 프로테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2.5 MOM을 이제 컷오프로 봤을 때 이제 디텍션 레이트가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이제 1에서 한 3% 정도를 봤을 때 아넨세팔리의 거의 한 95% 이상, 그리고 이제 오픈 엔티디의 한 65%에서 80% 정도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펄스 네거티브 레이트도 거의 한 24% 가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지티브 프리티브 밸류가 사실 오픈 엔티티에 대해서 사실 한 1%에서 한 2% 사이, 그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증가된 임산부를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엔티티가 나올 확률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실험 알파 피토 프로테인의 이제 스크리닝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한계점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초음파의 정확도가 오픈 엔티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센시티비티는 거의 한 97%에서 한 100%, 그리고 스페시피시티가 거의 한 100%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에이코 프랙티스 플래툰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전까지는 이제 반드시 모든 산모들을 대상으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초음파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해상도 같은 게 많이 향상되게 있다면서 이런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이제 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점점 덜 중요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머터널 실험 알파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할 때 이제 이런 뉴럴 튜브 디펙트 이외에 다른 태아 이상이라든지 태반의 이제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클로즈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널 실험 알파 프로테인이 보통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피토 프로테인의 스크리닝에서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초음파로 타겟티드 울트라소노그래피를 하든 모터널 실험 알파 프로테인 두 개가 이제 다 이런 피탈 엔티티를 스크리닝 하는데 옵션이 사실 될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하이 퀄리티 울트라소노그래피 검사가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런 초음파 검사가 리즈너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겟티드 초음파는 스크린도 되고 이제 확진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 검사를 통한 이제 머터널 이제 양수 내의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든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엔티티가 진단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암니오센테시스를 통한 이제 양수 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든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 엔티티와 이제 클로즈 엔티티를 이제 감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암니오센테시스를 통한 이제 양순의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같은 부분이 이제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티티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다양하게 언뜻 떠오르시는 게 아넨세팔리, 스파이너 바이피다 그 정도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크레니얼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넨세팔리로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은 정확한 용어는 이제 에크레니아, 액젠세팔리, 아넨세팔리 시퀀스가 되겠고, 이제 세팔로실, 그다음에 이니엔세팔리 같은 것들이 이제 크레니얼 쪽에서 발생하는 엔티티가 되겠고, 스파이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스파이너 바이피다, 메닝고실, 메닝고실, 그 다음에 마일로스키시스, 이제 홀로라키스키시스,
크레니오라키스키스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엔티티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의 이제 진단이라든지 초음파적인 진단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아넨세팔린은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세팔로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팔로실은 우리가 흔히, 엔세팔로실 그렇게도 이제 많이 이제 용어를 알고 계실 건데, 정확한 텀은 이제, 통칭해서 이제 모든 종류의 그런 이제 스컬 디픽트를 통해서 이제 브레인 티슈가 허네이션 되는 것을 세팔로실이라고 하고, 각각을 분류해 보면은 스컬 디픽트를 통해서 이제 메닌지스하고 CSF만 이제 허네이션 된 경우를 이제 메닌고실. 근데 거기에다가 메닌지스의 CSF에다가 브레인 티슈까지 허네이션 되면은 엔세팔로실. 거기에다가 이제 벤트리클까지 허네이션 되면은 엔세팔로시스토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에이트레틱 세팔로실카는 이제 진단 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보시면은 앞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제 약간 그 레몬 사인 같은 것들이 보게 되고 이제 벤트리클 메갈리가 양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바나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세레벨룸 자체가 이제 악시피탈 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굽어 있는 듯한 하고 시스와 마그나가 오블리트레이션 된 소견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NTD 가능성을 두고 이제 스파인 쪽을 살펴봤는데 스파인 쪽은 특별한 이상이 이제 디펙트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고 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파리에탈 본 뒤쪽으로 해서 이제 스컬 디픽트 통해서 허네이션 되는 이제 브레인 티슈 그리고 CSF 그리고 이제 벤트리클까지 이제 허네이션 된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엔세팔로시스토실이 되겠죠, 그죠? 이 증례를 보시면은 이제 스컬 자체가 약간 디포미티가 있고 벤트리클이 좀 늘어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양쪽 눈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하이퍼텔로리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에 앞쪽 머리 앞쪽으로 해서 눈 앞쪽으로 해서 뭔가 튀어나와 있는 이제 메스 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고 엑시얼 베이스 보면은 양쪽 눈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이제 허네이션 된 이제 엔세팔로시스토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브레인 티슈하고 이제 벤트리클까지 같이 허네이션 돼 있어서 이게 앞쪽으로 이제 허네이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anterior encephalocysto실 아니면 보다 정확한 용어로 이제 프론토 에스모이다 혹은 신시피탈 엔세팔로시스토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이제 악시피탈 쪽에 이제 엔세팔로시스토실 같은 게 흔한데 동양에서는 이런 서양 쪽에 비해서 이런 안테리어 엔세팔로실도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례를 보시면은 이제 양쪽의 벤트리클 메갈리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잘 살펴보시면은 양쪽 이제 파레탈 롭 사이로 해서 뭔가 미드라인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메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컬 디필 쪽을 통해서 약간 작은 이제 허네이션 된 메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브레인 티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인텍트하게 이제 허네이션 되지 않고 이쪽에 보시면은 CSF 같은 것도 잘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에코제닉하고 어떤 데브리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에트레틱 세팔로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원적으로 봤을 때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 있던 세팔로실 같은 게 이제 인볼루션 되면서 이제 루디멘터리하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유랄 크레스트 같은 것이 렘넌트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이제 일종의 이제 루디멘터리 아트레틱한 세팔로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브레인 티슈라든지 CSF나 이제 벤트리클 같은 게 허네이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동반되는 이제 두 개의 기형이 없으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예후가 이제 썩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담할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벤트리클 메일러 다리 이상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뉴럴로직 아웃컴 같은 것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나 바이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틱하게 이제 스파인 디펙트를 통해서 이제 허네이테이션 이제 메스가 보이고
이런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허니션 되지 않다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메닝고실이라고 부르게 되고, 스파이널 코드 티슈까지 같이 허니션 되어 있으면은 마일로 메닝고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틱하게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이제 바로 플랫하게 보이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 티슈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마일로스키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신 2, 3분기에 이런 오픈 스파이나 바이피다를 진단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스파인 디펙트를 바로 찾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레몬 사인, 바나나 사인 같은 인트라크레니얼 사인, 이런 인다이렉트 사인을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하고 이게 보일 때 스파인 디펙트를 찾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케이스는 이제 25주 증례가 되겠고,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레몬 사인도 발견되고, 이제 벤트리클 메갈리도 있으면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세레벨룸 자체가 이제 바나나 모양으로 허니션 되어 있는, 우리가 레몬 사인, 바나나 사인을 이제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인 쪽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이제 스파인과 바이피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여기 스파인 디펙트가 있고, 이 낭송으로 허니션 되어 있는 메닝고시를 발견할 수 있고, 스파이널 코드까지 허니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바이피다 위드 그리고 마일로 메닝고실로 이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여기까지 진단을 하고 브레인 쪽을 보통 우리가 제대로 잘 관찰하는 수가 있는데, 브레인 쪽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이 코프스 캘로즘 자체가 이 뒤에 이제 스플래니움 바디까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제 파셜 에이제네시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요 브레인 파렌카임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25주에 관찰될 실비안 피쉬라든지 파리에톡시탈 피셔 같은 피셔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브레인 전체가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보이는 리센세팔리 소견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스파이나 바이피다, 이제 마일로 메닝고실과 동반된 이제 파셜 에이제네시스 코프스켈로즘 그리고 리센세팔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레인 쪽의 이상이라는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예후를 설명하고 상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21주 케이스가 되어 있고, 레몬 사인, 뒤쪽에 보면은 바나나 사인까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스파이널 바이피다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파인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시스틱하게 메닝고실 혹은 이제 마일로 메닝고실처럼 보이지는 않고, 스파인이 이제 시마 스콜리오시스 그리고 이제 로도시스를 보이고, 이 덮고 있는 스킨 커버리지가 오버라인 스킨이 덮고 있는 부분들이 잘 관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3D를 이용해서 보면은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홀 스파인, 서비컬 스파인부터 소라식 스파인, 그리고 롬바 스파인, 그리고 이 세이크롬까지 뭐 전 스파인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라키스키시스 토탈리스 혹은 이제 홀로 라키스키시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훨씬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주 케이스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레몬 사인이라든지 바나나 사인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근데 스파인 쪽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를 둔데 쭉 패럴렉이 잘 나오다가 이게 L3부터 L5 정도에 이렇게 스파인이 벌어져 있는 스파이나 바이피다 소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스파이나 바이피다 위드 메닝고 마이로실이나 이제 오픈 스파이나 바이피다가 있을 때는 이러한 이제 레몬 사인 그리고 이제 바나나 사인 같은 것들이 거의 99%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쉐이트하게 살펴보시면은 아까 디펙트 있던 쪽으로 이렇게 시스틱하게 허니에이션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스파인 쪽도 이제 디펙트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 시트한 부분은 이제 덮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에코제닉하고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킨이 커버리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다시 보시면은 이 덮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스킨 탭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스파이널 바이피다 위드 메닝고실로 이제 진단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클로즈드 엔티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클로즈드 엔티티 같은 경우는 예후면에 있어서 이제 훨씬 오픈 엔티티하고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증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스킨으로 커버되어 있고 스킨 태그를 보이는 클로즈드 엔티티 스파이널 바이피다 혹은 스파이널 바이피다 어컬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진단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는 우리가 레몬 사인 그리고 이제 반 사인 같은 인다이렉트 사인을 보고 이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역시도 이제 스파인 자체를 찾는 것보다는 이런 인다이렉트 사인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스루선시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안 보인다든지 오블리테이션 데이션 소견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린 드라이 브레인 사인이라든지 크래시 사인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육칼 트랜스루선시를 측정하는데 주수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미드 세이탈 뷰를 잡아서 봤을 때 이렇게 세 부분이 이제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육칼 트랜스루선시가 되어 있고, 그 위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브레인 스템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어, 약간 그 하이포에코선 부분 그리고 뒤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포스트 벤트리클이고 우리가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스루선시라고 보다 IT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스페이스가 시스터나 마그나가 될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봤을 때 이 브레인스템의 두께보다 이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스루선시 포스트 벤트리클과 시스터나 마그나를 이제 합친 부분이 이 브레인스템보다는 훨씬 더 넓은 게 정상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례대로 브레인스템 그다음에 포스벤트리클 그러니까 IT 그다음에 시스타 마그나가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소견이 보이는 게 정상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시면은 세 개 스페이스가 아니고 두 개 스페이스만 관찰되고 여기가 브레인스템이 되고 이쪽에 RT가 감소돼 있고 이 브레인스템에 비해서 이 뒤쪽 부분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IT가 이제 감소되거나 이제 잘 안 보이는 소견이 되겠고 엑셀로 봤을 때 12주 태아가 되겠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보이긴 하지만은 이 라테럴 벤트리클에서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CSF가 어느 정도는 프론탈 쪽에 관찰이 되고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오픈 스파이나 바이피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라테럴 벤트리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아네코익하게 보이는 CSF가 관찰되는 부분이 전혀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드라이 브레인 사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퍼스트 라메스터 때 오픈 스파이나 바이피다의 클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여기가 살라무스고 뒤쪽 여기 보이는 게 아퀴덕트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미드브레인이 되겠습니다. 메젠세폴란이라고 해서 그리고 악시피탈 본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아르코노이드 스페이스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를 후면 주차할 때 이제 벽보다 앞에 두고 요 중간에 이제 차 뒷부분이 벽에 완전히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픈 스파이나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쪽으로 허니션 되기 때문에 여기가 살라무스고 에퀴독트고 악시피탈 본과 이런 이제 미드브레인 사이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허니션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벽에 한 번씩 박아보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래시 사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인들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플루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례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이드 플렉스가 전체 라테랄 벤트클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 브레인 사인을 보이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메젠세팔론이 악시피탈 쪽으로 완전히 인접해 있는 크래시 사인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IT가 감소된 사인을 보이고 스페이스가 두 개밖에 관찰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스파인 쪽을 확인해 보면은 저 룸바 스파인 쪽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스파이너 바이피다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의 마일로스키시스로 진단된 케이스고 실제 그로스 이미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스파인이 벌어져 있고 어, 플랫하게 이제 노출되어 있는 마일로스키시스를 퍼스트라미트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